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부남 원기둥입니다. 자, 어제 진짜 10억 이 대주주 양도세 악재가 좀 사라졌죠. 네. 사라졌는데 오늘은 좀 지수가 좀 밀렸고, 그 다음에 기관들 외국인들의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배당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래서 오늘은 어떠나 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다고 해서 이 배당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올랐던 것들, 어제 이 배당을 위해서 많이 주식을 샀던 물량들이 오늘 대거 물량이 나오면서 배당락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지수가 좀 힘이 없는 그런 하루였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물량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 배당락 때문에요. 이 10억 대주주 양도세 때문이 아니라 배당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스피를 보시면 오늘 코스피가 오늘 0.89% 하락하면서 3,000포인트 밑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1278억을 팔았고요. 기관이 무려 1조 7,360억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1조 8천억을 또 샀죠. 외국인과 기관은 엄청 팔았죠. 외국인은 뭐 1200억대 얼마 많이 안 팔았는데 기관이 오늘 1조 7천억대를 팔았어요. 오늘 이제 그 배당 받기 위해서 샀던 물량도 오늘 다 판 거죠. 그 중에서 이 금융투자가 오늘 1조 4천억대를 제일 많이 팔았고, 보험, 그 다음에 뭐 연기금도 팔고 사모펀도 팔았는데 오늘 금융투자가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최근에 이 기관들이 매수를 했는데 이 금융투자가 제일 많이 샀거든요. 보시면 21일 날은 뭐 6천억 가까이 샀고, 또 23일에도 6천억 가까이, 24일 날은 뭐 8천억, 27일 날은 4천억대, 그 다음에 어제 피크였죠. 1조 4천억. 이 물량이 다 배당받기 위해서 산 거예요. 배당받기 위해서. 오늘 이제 그 배당락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오늘 금융투자에서 물량을 쏟아낸 겁니다. 그냥 이거는 그동안 이게 배당 때문에 샀지만 이게 단기성으로, 단기 매도 자금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동안 샀던 것들. 그리고 원래 금융투자의 특성이 거의 단기성 매매를 많이 합니다. 추세적으로 매매를 한 게 아니라 단기성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 자금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보시면 코스닥 오늘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는 좀 강했어요. 근데 오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4,690억을 팔았고요. 기관이 6,675억을 팔았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1조 1,000억대를 샀습니다. 지수가 얼마 안 빠졌죠. 약간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기관 중에서도 이 금융투자가 5,369억을 팔면서 가장 많이 팔았고요. 이제 사모펀드도 1,310억 8억을 팔았습니다. 금융투자가 최근에 엄청나게 샀죠. 배당받기 위해서 산 거죠. 그리고 이제 연말에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많이 샀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배당락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주식을 엄청나게 내다 팔았죠. 사모펀드도 최근에 샀다가 오늘은 좀 팔았고, 오늘은 그냥 배당 이 이슈 때문에 금융투자가 좀 많이 팔았고, 아마 내일 또 물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단기성 자금이니까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올해 주식시장도 이제 내일 12월 30일이 이제 마지막 거래입니다. 마지막 거래. 올해 주식시장이 참 힘든 시기를 많이 보냈습니다. 지수가 거의 올라간 게 없거든요. 보시면 코스피의 흐름을 먼저 볼게요. 코스피가 지수가 출발할 때, 올해 출발할 때가 이 구간이었거든요. 이 구간. 근데 지금 이 구간이에요. 보시면 거의 움직임이 없죠.
상승과 하락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수가 거의 제자리 걸음하고 있어요. 근데 종목들을 잘 못 선택했다고 하면 지금 많은 종목들이 좀 하락해서 고통스러운 분들이 많겠죠. 지수는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제자리 걸음. 근데 종목별로는 완전히 차이가 나고 있죠. 그리고 코스닥도 보시면 코스닥도 올해 1월 달에 시작할 때가 이때죠. 이때입니다. 이때. 그리고 현대 지수가 이때입니다. 코스피보다는 좀 더 나았죠. 여기보다는 조금 더 올랐으니까. 하지만 지수가 거의 올라간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종목별로 보면은 엄청나게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해가지고 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지수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별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올해 내내 올라간 것도 없고 빠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강한 종목들은 많이 올랐습니다. 보시면 하나머티리얼즈, 이거는 반도체 부품이죠. 이 종목이 올해 초에 시작할 때가 거의 26,000원, 25,000원이었는데 지금 6만원대죠.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지수는 제자리 걸음이었는데. 그리고 또 반도체 PCB 쪽, 이 종목 심텍도 보시면 올해 시작할 때가 거의 22,000원, 23,000원 정도 했는데 지금 44,000원이에요. 거의 2배 올랐죠. 2배 올랐어요. 그리고 엔터주 SM도 보시면 올해 초에 거의 3만원이었는데 지금 74,000원이니까 지금 2배 넘게 올라와 있죠. 엔터주.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6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 한 20만원. 3배 넘게 올랐습니다. 얘는 3배 넘게. 그리고 2차전지 쪽 소재 에코프로비엠이 올해 초에 시작할 때가 근데 이때가 거의 7만원, 18만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50만원이니까 2배 넘게 올랐죠. 2배 넘게. 그 다음에 LNF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거의 7만원대였는데 지금 22만원이니까 3배 넘게 올랐고, 그 다음에 첨보도 지금 올해 초에 거의 18만원대였는데 34만원, 거의 2배 조금 못 올라있죠. 2차전지 종목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위메이드 게임주, 이건 정말 많이 올랐죠. 올해 초에 이 종목이 거의 2만원이었는데 지금 18만원이니까 9배 넘게 올랐죠. 근데 고점에 지금 24만원까지 찍었으니까 10배, 12배 정도 올랐다가 지금 조정해가지고 9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도 올해 초에 거의 45,000원 정도 했는데 지금 거의 9만원이니까 2배 정도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또 펄어비스 게임주, 펄어비스도 보시면 거의 5만원대에서 지금 13만원대니까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지금 올해 지수는 별로 올라간 게 없는데 이런 반도체 종목들이나 그 다음에 엔터주도 있을 것이고, 엔터 종목들, 그리고 2차전지 쪽, 배터리 쪽, 그 다음에 게임주, 이런 종목들은 지수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수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목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종목에. 앞으로 많이 올라갈 종목을 잘 찾으시면 지수는 옆으로 횡보를 하고 하락을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주식하면서 꼭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내일이 올해 주식 거래일 마지막 거래일인데, 보통 이제 올해가 지나면 이제 내년 초죠. 다음 주에 이제 내년 초가 되는데, 연초가 되면 그 1월 효과를 보통 기대를 합니다. 1월 효과가 뭐냐면, 1월의 주가 상승률이 다른 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1월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월 달의 주가 상승률이 전체 월평균 상승률보다 한 2% 정도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선진국보다는 이제 개발도상국,
신흥국에서 이제 상승률이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동안의 통계를 보면. 이런 이유는 이제 1월 달에 보통 정부 정책이 많이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경제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낙관적인 이런 수치가 제시가 되면서 이제 1월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1월 효과는 중소형주 쪽,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제 코스닥 쪽의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중소형주 코스닥을 주목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예. 그 이유는 내년에, 올해는 아마 경제 성장률이 한 4% 전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근데 내년에는 예상치가 지금 3% 전후입니다. 성장률이 둔화가 됩니다. 둔화. 그리고 이 성장률이 둔화가 되는데 대형주들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이제 둔화가 됩니다. 대형주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고 상대적으로 이 중소형주들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배당락, 오늘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배당락이 나왔죠. 코스피 배당락 때문에 코스피가 오늘 0.89% 빠졌죠. 이 배당락이 이제 끝났습니다. 네. 물론 오늘 물량이 나올 수 있고 내일 또 물량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물량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배당락이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돈이 몰리는 산업은 뭘까요? 돈이 몰린 산업. 이거를 주목을 하셔야 되겠죠. 지수는 못 가더라도 아까 보여드렸던 주도주처럼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뭘까?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답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린 산업인데요. 이 기사를 보면서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승환 이사님이라고 엄청나게 유명하죠.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나게 유명해진 분입니다. 이분이 11월 24일 날, 약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이때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 했냐면 2020년, 22년 메가 트렌드는 메타버스, NFT 자율주행이 될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산업이죠. 이 산업이 2022년도에 핵심 메가 트렌드가 되고 고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고성장하는 산업. 얘기를 자세하게 좀 알아보면, 원래 이 메타버스라는 거는 이제 올해 초에 아주 언급이 됐었다고 합니다. 올해 초에. 저는 이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이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는 2차전지 있죠. 이쪽에 좀 관심이 갔다 보니까 메타버스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때 언급이 됐고, 이때는 뭐냐, 테마성으로 움직였답니다. 오르면 내가, 이런 식으로 이제 메타버스가 움직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메타버스의 좀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관련 종목도 좀 불을 뿜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좀 그런 모습이 나왔었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이 페이스북이었죠, 페이스북. 페이스북의 그 브랜드 가치가 올해 기준으로 40조가 넘어가는데, 이 페이스북을 버리고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꿔버렸죠. 메타. 그리고 오큘러스라고 하는 이 VR 기기를 만드는 회사를 인수까지 해버렸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메타버스 시장이 이제 열리기 시작했죠. VR, AR 기기, 이제 하드웨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하기 위해서도 데이터 센터도 필요하죠. 통신망 구축도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 등의 수요도 필요하죠. 이러면서 지금 메타버스가 이제 메가 트렌드가 된 겁니다. 기존에는 올해 초에는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다가 현재는 이제 메가 트렌드로 움직이고 있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메타버스하고 NFT가 내년에 2020년에는 즉 검증의 해가 될 것이다. 검증의 해가 될 것이다. 지금은 메타버스가 정말 될 거라는 사람도 있고 안 될 것이라는 사람들도 이게 이제 불분명하죠. 지금 뭔가 확신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은 확신.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만약에 메타버스 NFT가 이제 돈이 된다는 이 확신이 든다고 하면 엄청난 테마주로 등등한다. 이 테마주가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 엄청난 주도주로 등극을 한다. 저는 이 메타버스라는 게 저도 아직도 긴가민 갑니다. 하지만 이 시장이라는 거는 이 메이저 업체들이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메타버스에 뛰어드는 이제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 보세요. 메타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 다음에 엔비디아, 그 다음에 구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메타버스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요. 시장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투자하는데 시장이 안 커질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디지털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사람들이 만날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거고, 앞으로 코로나가 언제까지 계속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메타버스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NFT, 대체 불가능한 코인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하고 연관이 되면서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분이 염승환 이사님 뭐라 했냐면, 적어도 내년 초까지 메타버스와 NFT는 계속 이슈화되고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다. 내년 초. 짧게는 내년 초로 보고 있는데, 저는 내년 한 해 동안 계속 이게 메타버스하고 NFT가 이슈되면서 주도주로 계속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돈이 몰리는 산업, 메타버스와 NFT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죠. 이쪽 관련된 종목으로 포트를 압축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올해는 이 전기차 쪽하고 전기차하고 유관된 2차 전지가 이제 메가 트렌드였습니다. 메가 트렌드. 내년에도 물론 전기차하고 2차 전지가 고성장합니다. 근데 지금 내년에는 여기에 지금 모빌리티가 합류할 것이다. 이게 뭐냐?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애플카가 있죠. 애플이 이제 전기차 기반의 자율주행차를 만들겠다. 이 애플카 이슈 때문에 지금 LG 이노텍 주가 보세요. LG 이노텍. 미친 듯이 올라가잖아요. 이 무거운 종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에 엄청난 기대감을 지금 안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요. 오토파일럿 아시죠? 파일럿. 이런 것들 통해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 지금 자동차 데이터를 계속해서 수집을 하면서 딥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딥러닝. 그리고 지금 현대차도 지금 자율주행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시면 전기차와 자율주행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게 애플카와 똑같습니다. 전기차이면서 자율주행차요. 그래서 이쪽 섹터는 내년에도 볼 수밖에 없다. 이것도 이제 메가 트렌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돈이 몰리는 사람 뭐냐? 메타버스, NFT, 자율주행.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세 산업. 여기 이제 해당되는 게 또 반도체도 있겠죠. 반도체는 이제 산업의 쌀이니까 여기 다 들어간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이 네 가지 섹터. 이 네 가지 섹터에만 집중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시장 대비 지수 대비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산업은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돈이 엄청나게 큰 분들은 다른 산업을 보셔도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산업에 관련된 종목들만 매수하고 가셔도 수익을 제가 크게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가 트렌드, 큰 시장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단타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을 좀 중장기로 길게 끌고 가신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